책을 읽는 아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 대부분 실패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놓치셔서 그런 겁니다. 원장님,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 교육에 목숨을 걸잖아요. 근데 왜 대부분 실패하는 걸까요?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 최고고요.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한글을 읽지 못하는 그 시절부터 책으로 거의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쫙 주변에 깔아놓는데 뭐 이런 노력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유년기 시절까지는 독서 교육, 독서 습관이 좀 유지가 되다가 초등 저학년 때부터는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니 초등 고학년 때는 대부분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뭐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3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 학습 부담감 때문에 이 독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아이들의 학원 이 기본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은 영어 수학을 기본으로 깔고 예체능 한두 개, 그 다음에 독서 논술까지 뭐 한 5, 6개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개수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 과제도 해야 되다 보니 주말까지 숙제하다가 일주일이 끝나버리는 거죠. 맞아요. 요즘 초등학생들 하루 스케줄 너무 많아서 저라도 그거 다 소화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읽고 싶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, 요새는 학원이 보육의 기능을 좀 담당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.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다. 요건 좀 이해가 되지만 이건 꼭 하나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이 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학원 수업을 통해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느냐, 이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새 아이들 중에 중학교 수준의 이 교과서 자체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널려 있다. 뭐 강남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애들 굉장히 많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어쨌든 이 독서라는 게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 독서 습관이 무너지면 분명히 우리 아이의 학습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독서 습관을 좀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들 중에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도 독서를 1순위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쭉 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저는 이런 부모님들 굉장히 멋진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됐으니까 독서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, 그 강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책들을 막 이제 기웃기웃하기 시작하는 거죠. 서울대 인문고전 백선이라든지 우리가 뭐 사피엔스나 코스모스 같은 지식 도서들을 읽어야 된다는 압박에 좀 사로잡혀서 아이들한테 그 책을 들이밀면서 이거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?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은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와, 이런 책들은 사실 성인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책이잖아요. 물론 이 책이 너무나 뛰어나고 이 좋은 책이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, 그리고 이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좀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다 같이 읽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지금 집에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쉽고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독서 수준에 대한 압박을 좀 내려놓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새 어린이 소설이라든지 청소년 소설 이런 걸 저는 이야기 도서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데,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장려하시는 게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. 그걸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3번째,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부모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우리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는 거죠. 한 손에는 딱 스마트폰을 쥔 상태로 우리 아이한테 너는 저기 가서 책 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? 우리 아이가 책을 읽게끔 하고 싶다?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부모님들이 직접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. 와, 마지막에서 찔리는 부모님들 많을 것 같은데요. 이게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성인들이 1년에 책을 몇 권 읽냐라고 하니까 5권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새 정말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.
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환경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은 절대 만들 수 없다. 어렵더라도 꼭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원장님 말씀이 뼈 때리는 게 아주 많았어요. 좀 많이 아프셨을까요?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랑 독서 습관 만드는 방법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우리 아이가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이 독서 습관 만드는 걸 제가 이 3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, 자,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. 독서를 우선순위로 두기.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더라도 이 교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독서 시간은 꼭 확보해 주셔야 된다. 요걸 말씀드렸었고, 두 번째로는 욕심을 좀 내려놓자. 우리가 인문고전이라든지 지식도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도서를 좀 읽어야 된다. 그게 두 번째였고요.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.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읽어야 된다. 아이 혼자서는 절대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잘 갈무리해서 하나 표처럼 만든 게 있거든요. 바로 온가족 독서데이입니다.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.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이야기 도서를 하나 선정하시고 그것을 쭉 같이 읽어나가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게 말로는 참 쉬워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초반에는 가족 모두가 집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. 대형 서점이나 이 도서관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왜냐? 주변 모두가 읽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우리 가족이 거기에 쓱 스며들어가지고 같이 책을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한두 달 정도를 꾸준하게 이 도서관에 가시거나 서점에 가셔서 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공간을 우리 집 식탁으로 옮겨 오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식탁에서 이 같이 책 읽는 분위기, 그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, 가장 확실한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보답의 의미로 다음 영상부터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읽을 만한 이야기 도서를 한번 좀 추천드려 볼까 해요.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가족 모두가 할 수 있는 독서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릴 계획이니까요. 다음 영상도 좀 기다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버튼을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부천 신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